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킴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저는 지렁이고요. 저랑 같이 오늘 공포 사연을 같이 들을 저희 사촌형 낙지형 님도 같이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지렁이의 사촌형 낙지라고 합니다. 저희 낙지형 님이랑 어제 제가 이제 그 공포 사연 올려놓은 게 있는데 요거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연을 받겠다고 했는데 바로 사연이 올라오면서 오늘 또 기똥차게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사연을 읽어 드릴 거고 요걸 좀 작업을 오늘 하루 종일 했습니다. 뭐 이제 관련해 가지고 AI로 뭐 그림도 좀 만들어 놓고 좀 여러분들이 좀 몰입하기 쉽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이야기부터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음성군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 기반으로 한 사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저한테도 기이한 경험을 주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우리 30대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이메일로 왔습니다. 자, 어릴 적부터 저희 마을엔 미타사 가는 길에 작은 저수지에 대한 괴담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미타사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절 이름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 저수지에 귀신이 있다고 했고, 특히 밤에 혼자 가면 절대 소리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행여나 귀신을 보더라도 절대로 그 귀신을 인지하거나 그 귀신에 대해서 눈을 마주치거나 말을 한다거나 혼잣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귀신은 총각 귀신이라고 불렀고 어릴 때 이 친구들과 저수지에서 놀다가 혼자 빠져서 익사한 남자아이라고 합니다. 그 익사한 아이는 낮에 친구들과 놀다가 혼자 저수지에서 물장난 치다가 미끄러지면서 익사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저수지에서 익사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저희 낙정님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죠? 예, 그런 얘기들 이제 부모님한테 좀 많이 들었었죠. 이제 어렸을 그렇죠. 때 막 놀다가 실수로 빠져가지고 사실 거기서 이제 이 네, 사연을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도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랑 저희 낙지형님 아버지까지 저희 작은 아버지죠. 모두 다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연이 아무래도 너무나 이게 와닿아가지고 이거 먼저 지금 사연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찾으려고 저수지 주변에서 경찰과 엄청나게 수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엄청나게 찾았나 봐요. 마을 사람들도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찾는 거 보면은 대대적으로 또 이렇게 수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 아이는 변사체로 발견이 되어서 마을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애도를 받으며 가장 슬픈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아이가 익사했을 때 당시 생일이었다고 하네요. 어린 나이에 저승에 간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어린 나이에 일찍 저승에 가면 그 혼령은 쉽게 저승에 못 가고 사람들한테 붙어서 괴롭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매일같이 아이를 그리워하며 저수지에서 그 아이 생일 때마다 과자, 사탕을 준비해서 제사도 지내고 틈틈이 저수지에서 그의 어머니가 통곡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잃으면은 진짜 미칠 것 같은데 거기 익사까지 했다고 하면은 그 저수지를 떠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죽은 후로는 그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앞에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속에서 머리만 떠 있는 채로 슬픈 눈으로 가만히 낚시꾼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하면서 쳐다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려고 자주 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친구들과 낚시를 갔어요.
밤이 깊어지자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가 물가 쪽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봤대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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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누구야? 저수지에서 나와! 라고 아버지께서 소리를 질렀고, 아버지 친구는 위험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헛걸음을 본 것처럼 귀신같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헛것을 본 것처럼. 신기한 건 그 장면을 목격한 건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헛것을 본 것은 아니겠죠. 우리 낙정님도 이렇게 헛것을 본 게 있었나요? 알고 보니까 헛것이 아니었던. 저는 살면서 귀신 같은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가요? 네, 본 적은 없는데 그 약간의 뭐랄까 그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뭔가 귀신의 기운 같은 거를 느낀 적이 있었죠. 그런 게 있으면은 귀신이 있었던 겁니다. 영안을 트면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조만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이제 그 점을 제가 보러 갔을 때 무당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그런 기운이 있는 거는 맞는데 뭐 귀신을 보고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예. 보면은 큰일 납니다. 자, 근데 그 네. 렁이님은 귀신을 보시지 않으세요? 저는 봤죠. 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조만간에 네. 그 저기 뭐야 그 칼 위에 이제 올라가서 네. 그렇게 이제 춤도 추고 하시는 거 아닌지. 네, 조만간 출 겁니다. 예, 딱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소리 질렀던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들은 그날 밤 자고 있는데 창밖에서 살려줘, 살려줘 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대요. 와, 무서운데요. 예, 한두 번도 아니고 며칠 동안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하는 말, 네가 부른 거다, 네가 먼저 말을 걸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너한테 매달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물귀신을 봐가지고 나도 모르게 물귀신인지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고 말을 했더니 물귀신이 그냥 옮겨 붙은 거는 진짜 소름이 돋네요. 거기서 그러면은 낚시하다가 소리를 쳤을 때 그때 이제 말을 걸었던 게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귀신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을 걸면요. 말을 걸지 않아도 혼잣말도 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는 여러 무당을 통해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고 하는 사람마다 실패하고 다치시고 결국 친구분들과 함께 천도제를 하여 조금이나마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이건 진짜 그 태아령이라고 하죠. 태아령. 네. 태아령인가? 태아령은 태어나기 전에 태아가 그쵸, 태아령이고. 네, 그렇죠. 근데 애들이 일찍 죽으면은, 그러니까 아이가 일찍 죽으면은 쉽게 못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그 몸에 붙으면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아이들 같은 경우 말도 안 통하다 보니까 귀신이면 더욱더 말이 안 통해서 계속 붙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천도제 각이긴 해요. 그럼 천도제를 하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 사연자분이 천도제를 했는데 뭐 조금이나마 나아졌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귀신을 보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몇 년이 흘렀고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사연자가 이렇게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 여름 저도 미타사 저수지 근처에서 산책을 하다가 저 멀리 물가 쪽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하나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형태는 자세히 보이지 않았어요. 저거 무섭죠. 형태는 자세히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 내 앞에 있다. 이거는 진짜 빠꾸 없이 너무 무서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도 듭니다. 네, 도망가야죠. 근데 이거 실제로 보면은 도망갈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 뭐지? 이러면서 계속 눈여겨보게 된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저는 지금 얘기하다 생각이 난 게
그 느낀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뭐가 형태라고 하기는 애매모호한데 뭔가 무서운 기운이 들면은 저는 바로 그냥 도망쳤어요. 그 어. 자리를. 저도 정확히 기억하는 게 옛날에 그 태국 출장을 갔을 때 네. 그 방을 하나 제가 방을 이렇게 방을 하나 저기 방을 두 개를 잡았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원래 제 방에 404호였고 이제 403호가 있었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근데 그 낙지 형님이 403호 방이었는데 그 방이 무섭다고 저보고 거기서 자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사람이 제가 404호였고 아 맞다 당신이 맞아 403호였었고요. 맞아요 제가 가장 끝방이었습니다. 그 방 번호도 404호였어 그쵸? 그렇죠, 그렇죠. 아 무서웠어 근데 하도 저렇게 막 거의 뭐 저기 뭐냐 알레르기 반응 마냥 그냥 못 자겠다 못 자겠다 귀신 나온다 이러길래 아우 저 왜 저러나 귀신 보지도 않는 사람이 왜 저러나 해가지고 당당하게 제가 그 방에서 잤다가 진짜 귀신을 봤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 제대로 그냥 당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낙지형님이랑 이제 뭐 방배종을 받거나 이럴 땐 무조건 이 낙지형님이 얘기하는 방에서는 안 자려고 합니다. 아우 나 그때 귀신 봐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자세히 보니까 어린 남자아이가 물가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순간 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며 온몸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아버지가 봤던 그 귀신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뭐야, 저기 사람이 있네? 아, 결국 그냥 한마디를 참으면 되는 걸 굳이 얘기를 하셨네요. 그렇죠. 자, 그 순간 그 남자아이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어우, 사진 무섭네. 이거 남자아이가 아니라 그 여자 귀신인데요. 예, 그새 머리를 길렀나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네가 불렀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기 중에 들린 소리가 아니라 귀에 때려박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아, 이거는 공감합니다. 이 귀신의 소리라는 게 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귀 안에서 그냥 또박또박 그냥 꽂혀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아, 그걸 경험을 하셨어요? 네, 저는 경험해봤죠. 옛날에 그 파주에 그 귀신의 집에 살 때 뭐 정확하게 이제 귀신의 단어를 들어본 건 아니지만 진짜 뭐 이런 소리를 귀에 때려박는 소리로 들렸어요. 진짜로. 어. 이게 눈 그게 떠도 가위 눌렸던 게 아니고. 아닙니다. 눈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심지어 제가 몸도 움직이고 남동생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남동생 만지면서도 그 소리가 들렸어요. 무서워가지고. 아 이거는 경험해봐야 됩니다. 진짜로. 네. 자, 그래서 의뢰인은 심장이 얼어붙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도 아버지와 똑같은 꿈을 꿔요라고 합니다. 아우 무섭네요. 이게 자고 있는데 옆에서 속닥속닥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자, 살려줘. 물이 너무 차가워. 같이 나 좀 꺼내줘. 라는 목소리가 자꾸 들리고 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장면까지도 꿈에서 나오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 이거 소름 돋네요. 악몽에 계속 시달리면서 잊고 지내다가 며칠 전 집안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릴 적 동네 사진들 그리고 그 안에 4살 때 어린 저와 함께 저수지에서 놀고 있는 남자아이의 사진이었어요. 엄마에게 물었어요. 이 아이 누구냐? 엄마가 대답을 했습니다. 몰라? 너랑 가장 친했던 친구잖아. 이름은 태윤이. 근데 너 어릴 때 그 아이 저수지에서 익사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거 좀 소름 돋네요. 그럼 친구가 거기 빠졌던 거예요? 저도 살짝 헷갈려서 이걸 봤는데 네. 아버지 때에 같이 지냈던 그 친구도 하나 죽었던 거고 그리고 그 태훈이라는 친구는 잊고 있었던 4살 때 친구라고 합니다. 4살 때면 뭐 기억도 안 나는데 4살 때 네. 친구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니,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옛날 앨범을 보다가
동네 사진에서 보다가 똑같이 그 아버지가 예전에 놀았던 그 저수지에서 4살 때 함께 놀았던 그 동네 친구가 있는데 그 동네 친구가 사진에 같이 찍혔는데 그 친구가 며칠 뒤에 뭐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소름 돋았을 것 같아요. 예. 예. 이건 거의 뭐 그 저수지에서는 계속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예.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이름, 어린 시절 친구였던 그 아이는 지금도 누군가의 목소리를 반응하며 저수지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수지에서 나와, 그 말 절대로 쉽게 하지 마세요. 정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연의 내용이 좀 되게 좀 영화 같은 느낌이 좀 없잖아 들어가지고 예. 이번 사연은 뭐 별 5개 중에 무섭다 정도는 한 별 3개 정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런 저수지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 흔한 일이기도 하지만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옛날에 들은 얘기도 옛날에 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뭐 이제 충청도나 이런 쪽에서는 뭐 강가나 저수지에서 놀다가 익사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낙지형님은 못 들었어요 그 얘기? 저는 뭐 그런 얘기는 이제 한 번씩 듣기는 했는데 사실 그 뉴스 같은 데서만 봐도 여름철에 이제 계곡이나 네. 그런 데서 이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를 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게 겨울철에 네. 그 이제 얼잖아요 저수지가. 네. 얼면은 그 위에서 이제 뭐 낚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스케이트를 탄다던가 그러다가 빠지는 이제 사고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냐면 위험한 곳은 그냥 냅다 피하자. 예, 그쵸. 위험한 곳은 냅다 피하자 주의라서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밤에 특히나 이제 완전히 어두워질 때쯤에는 그때는 이제 근처에 가지를 않습니다. 근처를.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고 저는 네. 재수 없는데도 아예 안 갔고 그리고 이제 이 킴스토리를 하면서 이걸 컨텐츠를 어떻게 찍을까 고민하다가 진짜 흉가를 한번 가볼까 했다가 네. 다들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컨텐츠 찍으려고 갔다 귀신 들릴 수 있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한동안 영상을 안 찍다가 이렇게 이제 사연을 들으면서 얘기하는 게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사연을 받기 시작했는데 오늘 어떻게 처음 사연을 받고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재밌었나요? 일단 무섭고요. 네. 그리고 이게 방금 우리가 얘기를 나눴을 때 지금 창문이 네. 울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갑자기. 저는 이게 네. 무서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뭔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꼭 이상하게 뭔가 소름이 끼치는 그런 뭔가 몸의 신체적인 변화? 뭔가 느낌? 막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무서워요. 이제 앞으로 저랑 이제 무서운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데 네, 파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심히. 마지막으로 댓글 읽기하고 오늘 방송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포도 계속 해주세요라고 남겨주신 우리 바르톨로 형님 그리고 아니 이게 누구야라고 남겨주셨고 오랜만에 영상이네요라고 남겨주셨고 와우 you are back awesome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샘플 형님도 있고요. 어릴 때 여기 아파트 조금 지나고 나서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비 오는 날 저녁에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하얀 롱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의 여자가 우산도 안 쓰고 비를 맞으며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형님 이 얘기가 저기 우리 팜스프링 이야기야.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파주에 있는 그 아파트 이야기인데 들어보세요. 더 들어가봤자 공동묘지밖에 없는데 왜 저기로 들어가나 싶었는데 뒤돌아서 그 여자 얼굴을 볼 용기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파주의 새말 말고 로타리 근처에도 여러 사람이 같은 귀신을 보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는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은 있고 저도 그 집 살 때 귀신을 많이 봤는데 큰 문제는 없이 잘 살다 나왔네요. 영태리 주택은 무당터라고 여기서 1년 동안 살았는데 별일이 다 있긴 했어요. 이분은 진짜 찐 파주 사람이네요. 예. 이 그리고 영태리 그분은 그 예. 도망치기를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그 집 다 잃고 완전 거지 네. 됐을 때 네. 그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집 없어가지고 그 원룸 막 찾으러 다녔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외노자뷰라고 해가지고 네. 그 진짜 거의 쓰러지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영텔이었습니다. 예, 저기 여기 영상에 올렸던 그 집 예, 말씀하시는 그 집, 건가요? 예. 그리고 그 방이 안에서 문을 잠그는 게 아니라 밖에서 잠그는 식이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집이었는데 거기가 영텔인데 거기서도 귀신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도 일을 영텔이- 했거든요. 영텔이 뭐죠? 파주 영텔이라는 지역인데 그 동네가 그 옛날에 저희 그 스튜디오가 있던 곳이에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귀신 봤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것도 영상으로 조만간 찍어야 되는데 네네.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영태리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서 오랫동안 그 가구회사 영태리에 있는 가구회사에서 일을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스튜디오에서 일을 할 때마다 제가 야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의학 소리도 들어보고 진짜 귀신이랑 귀신 진짜 그때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거는 내가 조만간 한번 영상 한번 내일이나 영상 한번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이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확 생각나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속편 언제 올리소라 남겨주셨고 팜스프링 아파트 남겨주셨고 일산이 고향이라 잘 아는데 조망을 보니 장미 정원이 보이는 오피 맞죠? 필라테스였던 오피와 뷰가 같았는데 아파트라고 하니 궁금해서요라고 남겨주셨고 언제 돌아오시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댓글이 너무 많았는데 일단은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읽고 내일 또 영상을 제가 또 촬영을 해가지고 영태리 스튜디오에 대한 귀신 이야기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